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30년 차, 한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한 여성분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젊은 여자와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통쾌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자 김순희 씨 가명입니다. 올해 59세. 순희 씨는 29살에 남편 박철수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건설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순희 씨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이 집안일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순희 씨는 남편 말대로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부모님 병원 모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자식들도 다 컸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주말 출근이 잦아졌습니다. 핸드폰을 집에서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어느 날 남편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강남의 한 카페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순희 씨가 본 것은 남편이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순희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순희 씨는 그날 밤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회사 회식 있었어. 왜? 거짓말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참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죠. 그리고 한 달 후, 순희 씨는 남편의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요. 거기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상대 여자는 34살. 남편 회사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돼. 나 곧 집 정리할게. 우리 얼른 같이 살자. 지긋지긋해, 집에 있는 게. 순희 씨는 그날 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혼하자. 뭐라고요?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미안해. 위자료는 줄게. 순희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30년을, 30년을 나한테 뭘 한 거예요? 당신 부모님 모시고, 당신 빨래하고, 당신 밥 차려주고. 내가 뭔데? 그래, 고마웠어. 근데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우린 이미 끝났어. 자식들은 어떡하고? 다 컸잖아. 이제 상관없어.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남편은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순희 씨는 멍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재산분할 내역을 보니 집은 남편 명의, 예금도 대부분 남편 명의, 남편 회사 퇴직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순희 씨에게 돌아온 건 고작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30년 살림한 게 3천만 원이라고요? 법적으로 내가 번 돈이야. 당신은 일 안 했잖아. 순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를. 순희 씨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큰딸과 아들은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잘했어야지.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아빠도 인생이 있는 거지. 엄마 너무 이기적이야. 순희 씨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6개월 후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회사가 망한 겁니다. 남편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회사 연대보증을 섰다는 거였습니다. 빚이 무려 2억. 그 집, 그 예금 다 날아갔습니다. 남편은 그 젊은 여자와 함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지니까 그 여자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이렇게 살려고 오빠 선택한 거 아닌데.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곧 다시 일어설게. 하지만 59살 남자를 받아주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여자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순희 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사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았는데 재산 분할 3천만 원밖에 못 받나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30년간 가사노동과 육아, 간병의 가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해야 합니다. 순희 씨는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 카톡 내역, 사진, 모든 것을 30년간의 가사노동 일지도 작성했습니다. 시부모 간병 기록도 정리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순희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30년간의 가사노동과 육아는 충분한 경제적 기여입니다. 재산의 50%를 분할합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은 빚더미에 앉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사실 순희 씨는 남편 몰래 돈을 모아뒀습니다. 20년 전 순희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 8천만 원을 물려받았습니다. 순희 씨는 그걸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금으로 따로 계좌를 만들어뒀죠.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장기 투자로 20년을 굴렸습니다. 8천만 원은 4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용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순희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여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바꿀 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이인데 이럴 수 있어?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신 말 기억나요? 법적으로 내가 번 돈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법적으로 제 돈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들도 나중에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이었는지. 지금은 자식들이 순희 씨에게 연락합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최고라고. 하지만 순희 씨는 자식들과도 거리를 뒀습니다. 너희는 내가 힘들 때 아빠 편을 들었어. 이제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게. 순희 씨는 지금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늦깎이로 시작한 서예가 취미가 되었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롭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인생만 살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순희 씨의 마지막 한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힘드시죠? 하지만 절대 비상금 없이 살지 마세요. 본인 명의 재산을 꼭 만들어 두세요. 30년을 바쳐도 한순간에 버려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받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